안녕하십니까. 일산제일교회 방구석 무비토크 시즌2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동안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었을 텐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통해서 영화 속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 하나 보놓고 뭐 저런 얘기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영화 얘기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야기를 하고자 영화를 선택한 것 뿐이니까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총 저까지 6명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지 소개하고요. 그리고 줄거리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저는 서영입니다. 닉네임이 서영이래요. 간디형입니다. 간디형님. 저는 이브입니다. EV. 네, 제라드입니다. 제라드. 네, 안녕하세요. 전 주디입니다. 주디. 네, 이렇게 해서 6명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그럼 세 번째 영화, 아주 흥미로운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죠? 제라드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의 영화 거꾸로 가는 남자는 원제가 네. I'm not an easy man. 네. 그러니까 난 쉬운 남자가 아니에요. 뭐 해픈이라는 약간 의미로도 쓰인다고 하는데 easyman이 해픈 남자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블로그 같은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분들도 있던데 뭐 능력 있는 앱 개발자 남자 주인공 다미 앵인가요? 앙인가요? 아무튼 이 주인공이 있고요. 정말 쉴 새 없이 여자만 보면 들이대고 찝적대고 하는 바람둥이입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지나가는 여성에게 찝적대면서 딴 데를 쳐다보고 걷다가 앞에 있는 표지판 기둥을 보지 못하고 머리를 부딪히면서 잠깐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주변 인물들과 환경 보니 그동안 자신이 알고 지내던 그 성 역할이 반대로 바뀌어 있는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뀐 환경에 때로는 순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하지만 예전이 그리운 건지 자기가 머리를 부딪혔던 그 기둥을 다시 찾아가서 일부러 머리를 부딪혀 보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포기할 즈음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바뀐 성 역할 그 세상 속에서 성공한 어떤 남자의 역할을 하던 알렉산드라는 이제 마치 이 다미양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중간에 너무 많이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있긴 했는데 그냥 큰 줄기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 영화입니다. 네. 우리 뭐 맨날 열린 결말의 영화를 보죠. 네. 네, 거꾸로 가는 남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보신 소감을 좀 잠깐 먼저 나눌까요? 우리 서영님 어떠셨어요? 저는 편견이 아닐까. 왜 여자의 자리에 꼭 남자가 있어야만이 거꾸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코믹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코믹한 건가? 어리둥절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많이 궁금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남자라는 그 제목이 영화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건가요? 편견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이렇게 남자의 자리에 이 여자가 있고 여자의 자리에 남자가 있는데 다른 표현 방법도 많을 텐데 왜 그렇게 왜 자리만 바꿔서 표현을 했는지 예, 이게 약간 그게 약간 좀 어색하고 좀 이상했다 이런 거죠. 이브이님 어떠셨어요? 뭐 서영님은 주토피아를 다시 찍자고 지금 편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주제가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네네네네. 그건 좀 맞는 영화라고는 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 참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도 처음 봤다. 보고 나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보긴 했는데 보면서 한 3번은 준 것 같아요. 어디서 주셨지? 글쎄요, 한 3번은 졸았는데 네. 그래도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주디님. 네, 저는 이제 보기 전에 네. 주변 분들이 재미없다라는 오. 이야기랑 뭐 이거 너무 조금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듣고 네네. 그 아무 정보 없이 딱 봐서인지 저는 오히려 재밌었어요. 뭐야? 내가 생각했던 건 좀 약간 보기 조금 민망하거나 좀 야하거나 이런 거여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니까 오히려 재밌게 보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네. 뭐 되게 재밌네 이러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게 진짜 매번 이렇게 영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극명하게 재미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재밌다고 이게 참 영화마다 이렇게 달라요. 이런 영화를 어떻게 선택하시는 겁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늘 언제나 제일 궁금한 우리 제라드님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오늘 싸우지 않으려고 굉장히 자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냥 일부분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영화니까 어쩔 수 없었나 싶기도 한데 좀 억지스럽다. 제가 남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막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이렇게 찝적대 본 적 없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뭐 남자는 다 그렇다는 식의 어떤 그런 게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굳이 이걸 입장을 바꾸려면 저는 다미양이 남자라서 뭐 여자한테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잘생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고 성별이 바꿔도 여자면은 여자가 이쁘면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여자애를 바꿔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못생긴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의 역할을 바꿨으면 더 거꾸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순간에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건가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외모 차별. 외모. 네, 으로 저는 오히려 다미양의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미양의 그래서 뭐 제 타입은 아니지만 그 스토리상으로 되게 준수한 외모를 가진 것처럼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신감 막 이런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뭐 오히려 막 역시 남자 역시 여자 이런 거보다 좀 과장됐다. 그리고 뭐 감독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이 들었고 재미는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결말이요. 뭐야 이게 막 1시간 반밖에 안 됐잖아요. 네. 뒤에 좀 더 보여줄 시간도 있었을 텐데 왜 여기서 끊었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 알렉산드라도 뭔가 경험을 하고 나서 둘이 뭐 어떤 대화를 한다던가 막 이런 서로의 어떤 미처 자기는 생각지 못했던 이제 상대방들의 어떤 고민이나 힘들었던 점을 서로 이제 공감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고 좀 끝나도 됐을 만한 러닝 타임인데 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렸지? 약간 이런 생각이 서운하셨군요. 예, 되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직 보진 않았는데 좀 원성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 마지막에 결말에 대한 원성이 많았는데 약간 그것처럼 뭐야 이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뭐스럽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회잖아요.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그리고 남자라면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사내 자식이 뭐 어떻게 해야 돼, 기집애가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듣지 않고 뭐 어색한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 화장하는 것도 사실 지금은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만 해도 여자들이 화장을 안 하는 건 직무유기다.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게 그냥 너무나도 일상적인 막 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립술이라도 좀 바르고 나가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게스트분들도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듣고 사셨는지, 특히나 좀 우리나라에서 남성한테 요구되어지는 남성성이 또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잘하셨었는가요? 남자가 너무 마르면 좀 그렇다. 예, 뭐 그래도 좀 살집이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거 마른 사람들은 좀 부실해 보이고 뭔가 믿음직스럽지 못해 보인다. 그리고 뭐 근데 저는 싫긴 한데 뭐 예를 들어 뭐 남자 머리를 묶었다거나 머리띠를 한다거나 하면 이제 어른들이 욕을 하죠. 남자 새끼가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죠. 혹시 우리 주진님이나 뭐 서영님은 나는 이래야 되는 존재구나라고 어떻게 들어서 학습되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여자들은 뭐 당연히 뭐 외모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많죠. 뭐 예쁘다, 뭐하다, 얼굴에 대한 얘기를 평가를 많이 받고 자라왔잖아요. 네네. 그 여자는 당연히 꾸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뭐 직업 특성상 뭐 서비스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외모적인 것도 조금 이상해도 막 지적을 받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약간 성희롱 같은 것도 그렇죠. 알게 모르게 있죠. 당하고 네. 그랬던 경험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서영님은 혹시 뭐 경험했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자라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네. 귀를 뚫거나 이렇게 귀걸이 하거나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나도 자신도 거부감이 느껴지고, 왠지 가수들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가가지고 막 기타 막 이렇게 연주하고 머리 막 날리면서 앞뒤로 막 날리면서 춤추고 이런 거 보면은 왠지 모르게 지저분해 보인다? 깔끔해 보이지가 않는다? 네. 약간 남성스러워지가 않다? 약간 어딘가 모르게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서영님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뭐 상처받았거나 뭐 그런 것의 경험은 있으신가요? 상처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이번 영화도 보면 왜 굳이 제모를 해야 되나? 그냥 여성의 성의 역할을 해도 되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근데 가운데 좀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걸 왜 남겨놨지? 자존심. 마지막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 굳이 여성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왜 제모까지 해야 될까? 여성 중에서도 이렇게 털 많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약간. 그죠. 근데 꼭 굳이- 짧은 옷을 입고 그죠. 여성이라고 꼭 짧은 걸 입어야 되는 건 아닌데 거기서 되게 약간 극단적으로 짧은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나서.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요즘에 코믹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짧은 반바지. 그래서 저건 남자도 그럴 수 있는 건데 봐왔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을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남자도 반바지 요즘에 많이 입는데 이 생각은 들었었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 몇 분이죠? 6이죠. 네 분의 남자분과 세 분의 여성분이 계신데 지금 여자분 세 분만 화장을 하신 거죠. 혹시 화장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신 거죠. 네, 세 분이 화장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의 특성상 뭐 화장이나 외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들도 화장하고 하진 않죠. 물론 뭐 다른 하는 종류의 친구도 있지만 최근에는 요즘은- 그래도 젊은 친구들 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자의와 타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여성들에게 화장은 자의이기도 하지만 타의가 더 많고요. 남성들에게 있어서 화장은 자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요새 이제 젊은 남성 친구들은 뭐 눈썹도 좀 정리도 많이 하고 샵도 많이 다니고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일반적이기도 하는데 사실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여자 쪽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영화 첫 장면 보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발레 이렇게 씬이죠. 발레 네, 하는 네. 거 같죠. 근데 보면 그 아이들이 막 서로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막 있는데 그 중에 여자아이들은 다 화장을 했어요. 맞아요. 남자아이들은 화장하지 안 하죠. 않은 네.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드레스 하나가 이제 그 주인공인가 봐요. 그걸 맞아. 입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겠죠. 그 여자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급하게 그 옷을 입을 사람을 구하는데 우리 영화의 주인공 다비행이 자기가 본인이. 입겠다고 했을 네. 때 그 아이는 그냥 내가 입겠다 라고 생각하고 입었는데 그 입고 나서 그 반응이. 사람들의 반응이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어렸을 때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평생의 트라우마고 그렇죠. 기억하든 안 하든 와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각인됐겠죠. 절대로 이런 걸 예. 입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존재이다 보니까 나의 어떤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평가되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어렸을 때는 더 할 텐데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는 치고가 좀 있어야 되죠. 네. 여자는 항상 어떤 외모적으로 조신해야죠. 평가받고 조신이란 표현이 그쵸. 여자에게만 붙죠. 예, 예. 이름이도 얼마 전에 이제 학원 가는데 거기서 네. 언니라는 사람이 여자는 너 어디 나가면 화장 기본이라고. 그거는 예의라고. 상대에 대한 와. 예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또 그거를 또 그런가 보다라고 열심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그 지금 좀 전에 제라드님이 말씀하신 어렸을 때는 생각 못했는데 제 체구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네. 목욕탕에 갔는데 제 체구가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목욕탕 가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그러니까 그 지금이 궁금한데요. 네, 그런 식의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의해서 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편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남성의 그것이 결국은 남성성, 남자는 체구가 좀 있어야 되고 어깨 좀 넓어야 되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외모가 어찌됐든 화장해야 되고 가꿔야 되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 그거야말로 편견일 텐데 아까 그 말씀하신 서영님이 말씀하신 영화에 대한 첫 평가가 편견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편견이 어떤 편견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는 편견이라는 생각이 음. 그냥 다양하게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여자의 성의 자리에 남자가 있고 남자의 성의 자리에 여자가 있는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가 저는 편견이 아니었나. 그 시작 자체가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보통은 모르겠어요. 그걸 미러링이라고. 네. 예, 그게 뭐 좀 어떻게 그 1시간 반짜리 영화에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어떤 효과 그 도구였겠죠. 남자의 자리에 여자를, 여자의 자리에 남자를 넣으면서 평소에 우리가 남성성이라고 혹은 여성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화장하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을 남자가 하니까 되게 괴상하게 보이는 이상하고 거죠? 거북스럽고 남자인 제가 보기에도 거북스럽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옷차림부터 화장부터 머리 스타일 이 모든 것이 제모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좀 연식이 돼서 여성분들의 겨털을 제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예의가 아니죠. 네, 그렇죠. 예의가 아닌데 남자들 겨털 뽑나요 집에서?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요즘에는 없는 걸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남자들은 그걸 없는 걸 더 이상하게 맞아요. 생각하고 가슴에 털이 있거나 이런 것을 남성성의 어떤 야성적이다. 그리고 야성적이다. 남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반대로 만약 여성이 그렇게 털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관리 안 거잖아요.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죠. 그런 어떤 현실을 그런 그 기존의 그 현실과 편견을 뒤집어 보는 게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되게 들긴 하는데. 괴상하잖아요. 봤을 때. 근데 그 괴상한 거에다가 남자 여자를 바꿔서만 대입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냥 인물만 바꿔놓으면 성만 바꿔놓으면 그냥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되게 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한 면에서 보면 성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가 보기에 되게 그게 괴상한데 그걸 또 바꿔놓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알렉산드라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쪽 세상으로 왔을 때 그가 굉장히 얼마나 이 세상도 얼마나 괴상하게 느껴졌을까. 그러면 이제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보면 장르를 코미디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밌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저 되게 저부터도 재밌었는데요. 네. 저는 드라마 같았어요. 네, 뭐 드라마, 드라마 같았어요. 네, 코미디 드라마인데 근데 코믹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종류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종류의 불편함이
남자들에게건 여자들에게건 다 있죠. 주어진 영화 같아요. 만약에 이걸 정말 코미디로 했다면 남자의 몸에 여자가 들어가거나 여자의 몸에 남자가 들어가서 뭐 일어난 해프닝 이런 식으로는 드라마들 많이 하곤 하고 그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웃고 그렇게 많은데 이 영화를 보면 남자 입장에서 봐도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불편하라고 만든 영화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자가 통쾌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뭔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기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성 역할을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 성 역할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남자가 하는 역할과 여성이 하는 역할이 있다. 라는 게 전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뒤집어 놓았을 때 생기는 불편함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생활로 와서 육아든 집안일이든 그 일을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성분들이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남성들은 남성대로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돌아왔는데 너 왜 이거 안 해? 시키지 않으면 이거 안 해? 뭐라는 이제 입장이 서로 다른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현실 안에서 우리가 이걸 너무 사회는 빨리 변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자랐는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남자를 우리가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사회는 변하고 나는 막 어딘가에 제가 지금 남성 입장에서 얘기해보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막 계속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역할 그런 역할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이 진짜 남성의 남성됨과 여성의 여성됨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고부동한 것일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동감해요 저는. 본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거기에. 들어보죠. 네, 최근에 본 실험 결과에서는 쥐를 실험했나요? 아니면 사람도 하고 원숭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정말 갓난 아이들한테 뭐 예쁜 인형하고 뭐 자동차 이런 걸 줬더니 아직 한 번도 뭐 장난감을 가져본 적 없는 어린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이 자동차 뭐 로봇으로 가고 여자 아이들은 뭐 인형 이쪽으로 가더라. 뭐 원숭이한테 해봤더니 원숭이도 수컷들은 다 그 장난감으로 가고 암컷들은 이제 이렇게 뭐 소꿉놀이 인형 이쪽으로 가더라. 뭐 이런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자연스럽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싶기도 하고. 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네. 네, 공감해요. 네. 왜냐면은 원래 창조 목적이 여성이 할 일이 있었고 남성은 힘적인 거였잖아요. 여성은 또 다른 거였고 약간 돕는 배필 이런 이유. 그래서 그 틀은 어떻게든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그게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신체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서로 남성도 여성의 성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여성도 남성의 성의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래 태초에 만드셨던 거기에서는 바뀌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태초에 만드신 예, 목적에 남성의 그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남성의 그런 기본적인 거하고 여성은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고통 이게 기본적으로 해서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신체 조건도 여성이 남성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남성이 또 여성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합은 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타고나기를 여자라는 신체 여성과 남성으로 태어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여자로서 가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신체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는 행동들,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여성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남성들이 주로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되 남성과 여성의 어느 평등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성성과 남성성이 뭐 딱 100% 여성은 이래야 된다, 남성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신체적 모습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체적 모습 당연히 다르죠. 다른데 여성들의 신체적 모습은 상품 가치처럼 상품화처럼 되어 있기가 쉽고 서비스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고 뭐가 이렇게 치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우리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번 돌아가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신체적인 차이를 가지고 뭐 임신, 육아까지는 말할 수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환경들이겠죠. 그것으로 돌아가면서 그 차이를 단순히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가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근데 그것이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차이의 존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환경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릴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교회에서 남자의 남성됨과 여자의 여자됨을 창세기 아담과 이브로부터 나누고 지금도 교회에서 목회자에 의해서 여성의 여성됨이 무엇이냐? 여성은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럼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은 그 안에서는 여성이 아닌 거죠. 여성의 주된 업무, 여성의 여성됨은 아이를 낳는 것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거기에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게 구체화되니까 그게 뿌리 깊게 박혀서 사회적으로 근데 그러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에 얼마만큼이나 가치 부여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치는 사회에서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적으로든 아니면 바깥에서 평가를 받는데 여자들은 사회에서 평가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외모로 차별당하고 평가되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꿈을 가졌든 간에 관계없이 그 직장을 더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만 그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경력 단절여라는 말이 튀어나오죠. 교회가 사실 대표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게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대로 그게 본능이야라고 생각해 되어지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요? 그 창세기의 말씀에 비롯해서 그렇죠. 그게 본능이야. 그게 자연스럽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연스럽다. 성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정해져 있는 남성은 이래 여성은 이래 있을 때 여성이 그 자리에 있을 땐 자연스러워 보이고 왠지 남성이 그 자리에 있으면 불편해 보여요. 불편해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도 보면은 당연하지만 남성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하지가 않아. 또 여성이 남성의 자리에 있으면 당연하지만 당연해 보이지가 않고 이런 게 보면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클럽인가 약간 살짝 나오죠. 남성이 막 봉 잡고 하는데 남자가 왠지 그 여자들처럼 위에 옷을 벗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봉적거리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여성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위에 이해가 있고 너무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장면이 그리고 왜 공주 옷을 꼬마의 아이가 입었는데 사람들이 다 웃지. 근데 웃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남자분이 봉 춤추는 게 왜 그거는 꼬마 아이라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꼬마 아이라 해서. 꼬마는 괜찮은데 꼬마 아직 인지가 안 아이라서 된 성에 상태라서? 대한 이렇게 해볼 수도. 근데는 어른이 만약에 이렇게 공주 옷을 입고 있었다면 좀 달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클럽에서의 그 모습이 여성이었으면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여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거의 나체로 춤을 추고 상반신을 드러내고 뭐 옷을 거의 안 입은 것처럼 봉춤인 거죠. 뭐 전문 용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 익숙한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여성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쇼를 했으면 남성이 이렇게 우러러 봤으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미지가 약간 찡그레지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거기 이 남성이 그렇게 해서 왠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고 너무 불편하고 왜요? 몸매들 좋던데 남자는. 머리까지 길고 막 완전히 이미지도 약간 잘생겼으면 몰라요 또. 그런데 거기서는 잘생긴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그게 또 다시 잘생겼으면 괜찮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 잘생겼으면 좀 그 영화에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남성 같은 분이 여성의 자리에 있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성처럼 생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덜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그 들긴 해요.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러움과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본능이라고 말씀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 본능인 걸까요? 여자가 벗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본능에 적합한 거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여자의 벗은 몸을 쳐다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은데 남자가 대신 벗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여자는 성적 대상으로서 바라봄을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사실은 익숙해요. 그런데 그 익숙하지 않음이 남자가 그 자리를 하면 불편한 것이 그게 본능일까요? 본능도 있겠지만 환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익숙함도 환경. 있겠죠. 네. 익숙함도 여자가 봉춤 추는 건 영화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남자가 그러는 건 처음 보니까 어색하고 편하지가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냥 봉춤이 아니고 그냥 무대 위에서 그 보디빌더들이 몸 좋은 남자들이 이렇게 몸을 자랑하는 정도의 씬이었다면 뭐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그 몸을 가지고 뭐 그 상품화라고들 자주 하시는데 남자의 몸의 아름다움 그런 거를 육체미라고 하죠. 그런 걸 보여줬다면 뭐야 저게 이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이제 본 적 없는 장면에 남자를 껴놓으니까 거기서 오는 뭐야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보통 그냥 그 자리에 남성 진짜 근육미가 넘친 남성이 있었으면 달라봤고. 그죠? 거기서 막 자기가 예, 그랬으면 봉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달리 보디빌더가 보였겠죠? 포즈를 취하듯이 보디빌더하고 예. 봉춤은 그 아니. 옷을 벗었다는 거 같고 그거를 우리가 봉춤과 보디빌더를 연상시키기에는 그거는 전혀 다르죠. 이쪽 봉춤 이거는 이거야말로 나이트클럽에서 편견 아닌가요? 섹슈얼리티를 아니요. 완전 얘기하는 다르죠. 거지. 우리가 저기 보디빌더들이 자기들의 어떤 근육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벗은 몸을 보면서 어떤 성적 흥분을 자아내고 어떤 섹슈얼리티를 어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춤은 내 몸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앉아 계신 분들의 만족을 들기 위한 서비스인 그렇죠. 거죠. 성적 만족인 거잖아요. 서비스. 아니 그 보디빌더도 그 유명한 분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서 성적 만족을 느껴요. 예, 여성들이 막 혼절을 하고 남자의 몸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막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참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괜찮다는 어떤 편견을 느낍니다. 역차별을 느끼네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여기서는 여성 우월주의잖아요. 여성이 우월하는 상황이잖아요. 여성이 막 남성을 보면서 막 야유 뭐라 그러죠? 예, 막 약간 여자 직접 예. 직접 그런 예. 성적인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럴 수도 있겠지만은 불편하다. 이거 여기서도 불편했고 그리고 운동 경기를 보면 여성들이 씨름을 하면 왠지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여성 씨름 선수들 어색해 보이는 축구도 건가요? 약간 여성이 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 보여. 불편해 들어보니까 보여요. 엄청 여성스러우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왠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예, 성의 이치가 딱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워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본능일까요? 저는 우리가 본능을 알 기회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지금 본능에 본능이- 충실해서 살고 있어서 문제인 건지 저는 본능은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죠. 그러니까 본능이죠. 동물적인 건가요? 네. 아니 뭐 동물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능 아닌가요? 배우면 본능이 아니죠.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익숙함, 본능적으로 살았던 익숙함. 그런 것도 있겠죠. 생각과 나의 그 자아와 행동들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남자가 본능적으로 살아오다가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 아름답다 그랬던 시선들, 여자들이 남자를 보면서 멋있다. 멋있다 그러고 쟤 멋있다 그러지 막
정말 예쁜 요즘 아이돌도 있고 하는데 아, 쟤 정말 예쁘다. 이제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아름답다는 말 자체도 단어는 똑같겠지만 왠지 여성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생각하는 아름답다는 생각은 틀리겠죠.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금 영화 보면 뒤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는 그게 전혀 아름답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또 바뀐 세상에서는 그게 아름다울 수 있겠죠. 이거 영화 제목이 거꾸로 가는 남자가 아니라 거꾸로 바뀐 세상이라는 주제가 더 훨씬 맞을 것 같거든요. 저 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강렬하게 좀 생각되는 것도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하면 아실 텐데 청바지 광고가 있었어요. 남자가 우통을 벗고 청바지를 입고 여자를 들쳐업습니다. 본 것 그죠.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때 많이 나오던 얘기가 그래 이런 해양 거였어. 바닷가 쪽인가? 그렇게 아니. 디테일까지 그런 모르겠어요. 것 같아요. 네. 네. 그 카피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가 나를 거칠게 다루어 주었을 때 나는 속으로 좋았다. 그게 광고 카피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얘기, 여자들이 노는 정말 노가 아니다. 논데 노가 아니라고. 네, 네. 여자들이 노하는 건 사실은 노가 아니다. 진정한 진짜 노가 아니라 네, 이렇게. 진정한 노가 아니다. 노. 네, 사실은 남성들이 속으로 내숭이다 좋아하는 뭐 거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 내숭 네, 여자는 한번 내숭이다. 내숭이다. 네, 한번 내숭이다. 약간 이렇게 튕긴다? 튕긴다. 네. 뭐 이런 이건 남성의 마음인가요, 여성의 마음인가요? 모르겠어요. 본능인가요? 그렇지. 그러면서 여자는 남성의 튕겨야 마음이지 맛있는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남성의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여성의 마음은 모르죠. 어떤가요? 그 상황에서 노는 어떤가요? 진짜 노가 아니다라는 거칠게 거는 다뤄졌을 때 남성의 속으로는 마음인 좋은가요? 것 같은데. 남성의 마음이다. 예. 네, 남성의 마음일 것 같고 남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고 카피일 것 같고 그런 식의 섹스 어필을 한 거겠죠. 그 청바지가 조다스인가 리바스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조다시.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네 맞아요. 조다시. 그렇거든요. 자, 조금 다른 관점 네. 마무리 전에 이제 시간이 좀 가니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답은 없죠. 서로 이제 팽팽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거꾸로 가는 남자가 단순하게 남녀의 역할 바꿨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바뀐 세상에서 보면 남성들이 약자죠. 여성들이 강자죠. 이게 바뀌었으면 바뀐 상태로 어떻게 보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힘이 좀 바뀌어서 바뀐 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이 힘을 가지고 있고 남성은 힘이 없고 억압받고 있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성에 의한 폭력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성 역할, 성의 차이, 뭐 본능이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다른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차이 정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차이가 불가피하게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사회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고 그 차별은 결국 힘을 가진 자에 의한 힘이 적은 자를 향한 폭력으로 와 닿는데 그런 차별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본능에 의해서건 아니면 자연스러움에 의해서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뭐 아예 차별이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셔도 괜찮아요. 모든 건 본능이고 차별 같은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특히나 교회 안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신학학 대학을 가면 네. 여성과 남성의 그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죠? 남성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면 확률상으로 봤을 때 남성이 더 목사님이 많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말했다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뭐 네. 그냥 수치화해서 비율을 따지면 그런데요. 지금 목사 안수를 여성을 안 주는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도 자체가 허하지 않는 부분인 거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래 남성이 숫자가 많지 뭐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네. 그런 제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숫자로 생각할 얘기해도 단순 숫자로 얘기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경험적으로 신학대학원에서 만약에 남자 10명 중에 남자가 7명이고 여자가 3명이다. 그러면 현실에서 100개의 교회 중에
70교회는 남자고 30군데 여자냐? 그렇지 아니요. 않죠? 현실은 30군데가 아니고 3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 숫자로 얘기해도 되지 않는 네. 말이 되지 않는 숫자죠. 여자 목사 안수가 되지 않는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거죠. 없죠. 설사 법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단임 현실 목회까지. 안에서 현실 교회에서 여자 목회자를 원하는 교회는 뭐 없다. 드물죠. 예. 뭐 저희 동기들도 여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결혼해서 사모가 됐습니다. 물론 목사 안수까지 받고 공동 목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담임 목사, 대표 목사는 다 남자이고요. 거기 일부를 돕는 역할을 사모가 하는 거죠. 사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다. 아내가 목사님이고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고 남자가 남성부의 파트 사모의 역할을 한다면 참 웃길 것 같은. 그 생각해봤어요. 담임 목사가 남자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모라고 부르잖아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나는 목사할 거니까 나는 사모할 거니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여자분이 목사가 되면 네. 그 남편은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나요? 사부라고 불러야 되나? 사부님. 아니 그렇게 그건- 부르기도 그거는 하는데 익숙하고 자연스러우신가요? 이상해요. 사부님이라 해야 되나? 근데 사모님이니까. 더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모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일을 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 여자가 목회자이고 남성이 그냥 사부일 경우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보통 가요. 아무 일도 그 사람에게 시키질 못하고 그 사람이 뭘 하든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가담을 안 합니다. 그것도 참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차별이네.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해도 장로님 중에 여자분은 안 계십니다. 여자분을 장로님으로 모실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가 지금에 계신 성도분들이 과연 여성 목회자를 목사로 담임 목사로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떠세요? 이거 그냥 단순한 여건이 궁금증이에요. 된다면요? 된다면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겠느냐? 네, 어떠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예, 그걸 그러니까 자연스럽냐 이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그냥 목회자죠. 똑같이 신학대학을 나왔고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여자다, 남자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을 목회자로 초빙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러우실 것이냐 아니면 뭔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느끼실 것이냐라는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안수 집사님.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자면 네. 목사님이 여성분이다. 저는 그렇게 성차별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여성과 남성을 좀 갈라놓는 굳이 성을 좀 가르겠다 하는 부분은 있다면은 그냥 사회적인 활동 반경 그런 부분이지 사회적인 활동 반경이라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힘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저는 교육을 받을 때 교육이라기보다도 어떤 생각을 갖고 20대를 보냈냐면 한 번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는 평생을 가야 된다. 그런 평생 내 와이프가 돼야 된다는 장로님인데요. 응? 장로님인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만약 여자를 만나면 사귀겠다. 멋있으시네요. 잠깐 사귀는 건 저한테는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냥 만나면 나는 이 여자를 평생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쉽게 선택하기도 힘들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부장적이었어요. 생각을 바꾸기가 정말 힘들었던 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여자는 어떤 존재였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예쁘게 가꾸기 위한 존재. 그리고 꼰대.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나의 역할은 지켜주고. 그렇지. 그런 여자를 아름답게 살리고. 그렇죠. 지켜주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래야 될 그런 상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항상 포용 안아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 놓일 때 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는데 그랬던 제가 네.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면서 굳이 물리적인 힘적으로는 좀 많이 틀리지만 그거 외라면 여자가 이런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뭐 신앙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라는 부분도 신앙적인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전에 그 주디 부분 전에 토론하셨을 때 네. 이제 제라드님께서 왜 굳이 경찰을 하게 되냐 하냐. 근데 저는 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할 수도 있지. 근데 대신에 서류적인 업무나 다른 업무에서도 출동하는 현장 경찰들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종은 재반 사항을 하는 형식 업무도 많잖아요.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되지.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욕 먹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 이제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역할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약간 물리적인 부분, 내가 여성으로서 벅찬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날 수 있겠지만 목회자라는 그 여성 목회자 정말 사랑 많으시고 정말 정도 많으시고 신앙적으로 훌륭하시고 한다면 저는 그럼 이제 목회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소수니까 그럼 우리 그냥 교인들에 있어서 이게 조직도가 있잖아요. 그럼 당회는 이제 남성들 위주고 권사는 지금 우리 교회에 네. 보면 권사님은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다 남자예요. 이건 어떠세요? 저는 전 교회에서 네. 여자 장로님을 뽑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그만큼 장로로서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충분히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입장에 보면은 안수 집사는인지 모르게 장로로 가기 위한 그 하나의 코스. 길목으로 생각을 하고 들거든요. 그런 맞아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장로가 남성분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분위기 암시적인 네. 게 왠지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저는 우리 교회뿐만 들어요. 아니라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교회 생각은. 네네. 한국 교회. 그래서 여성분들은 권사 음. 임명하는 거고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 제가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아니던 교회 바뀌던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난 남녀의 차이와 차별, 그 이게 자연스러움이란 이름으로 공고한 그 남녀의 역할, 부당함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그 유교 사회에 젖어온 것에서 남녀 차별을 더 확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뭐 장로 여자 좋다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 중에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거 쓰시지 않겠나요? 그렇죠.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도와야지 어디서 리더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은연중에 그냥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또 목사님들이 잘 활용하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얘기를 한번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그렇죠. 안에서는 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왔으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들이 바뀌었을 때 당연하지 않게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영화에서 마지막에 바뀌잖아요. 그럼 딱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느낌에서 또 이분이 이런 일들을 또 이 사람 겪겠구나. 것처럼 똑같이 겪겠구나 이런 생각이 보니까 우리도 한번 상대의 위치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싹 바꿔볼까요? 예, 위치를 바꿔서 해보면 어느 정도 호응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도 되고 받아들이는 관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영화처럼 한번 바꿔서 가정이 되든 교회가 되든 한번 바꿔보는 것도 스트레스 네. 더 받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재밌겠네요. 편견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고요. 100을 다 바꾸자는 게 아니죠. 100을 다 바꾸자는 게 아니죠. 한 달만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죠. 네, 아예 그런 계속 거. 하자고 못하겠고 딱 무슨 행사를 해서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 동안 여성분들이 하던 걸 다 남성분들이 하고 저는 조금 편견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네. 딱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요. 처음에 남자 아이가 막 우니까 네. 벙 쪄고 울었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성격 변화를 일으켜서 남성 우월자가 되려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충격에 의해서 나는 니들한테 내가 남성으로서 우월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다 여성으로 바뀌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그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다가 다시 보니까 좋아라겠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지금의 익숙해 있는 것에 행복하며 살아라. 그렇게 아니 이거는 이 영화의 익숙하면 그냥 살아라. 다른 것 행복하게 같은데요? 느끼고 지금 익숙한 게 가장 행복하다. 아니 이게 그렇게 느끼라고 만든 영화 같진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부인님의 생각. 조금 더 발언하시죠. 아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는 네. 알겠는데 네. 관객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아. 너의 아, 이게 의도가 진짜 어떻든 모두가 그 사람마다 의도대로 될 생각하는 게 너무 거라고 다르네요. 생각하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아니 익숙함이 바뀌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함은 있죠. 근데 익숙함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현실의 소소한 그렇게 또 행복을 생각을 그렇죠. 하시나요? 제가 근데 거기에서 성차별이 아니고 바뀌었을 때 누가 불편해했나요? 네? 거기 바뀌었을 때 네. 누가 불편해했나요? 제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불편하고 그 예. 주인공도 불편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지. 근데 바뀌었을 때는 바뀐 세상에서는 그 바뀐 세상에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여자가 서서 오줌을 넣고 그렇죠? 서서 분만도 하고 서서 분만도 그쵸. 하고 서서 분만하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네.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 주인공은 이쪽 세상 저쪽 세상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바뀌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렇죠. 근데 저쪽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 불편함을. 근데 마지막 주인공이 이쪽 세상으로 왔잖아요. 이제 이 여성도 살면 또 불편할 거야. 또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결론은 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익숙한 거에.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아니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여자도 불편하니까 마찬가지지. 나는 그냥 지금대로 그냥 살고 싶다. 이거는 맞아요. 여성은 어. 개혁을 하고 그럼 싶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여자의 차별받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고 좀 어느 정도 타협할 부분들은 타협을 해줘야 되겠죠. 굉장히 온건한 발언이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획기적인 영화 해석 앞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 좋았더라.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가 좋았더라. 바뀌니까 무지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 억지스럽게나마 이게 바꿨던 이유는 여자들이 내가 느끼기에 무지 불편함을 지금 바뀌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지금 여자들이 그랬을 때 바뀌니까 그제서야 알겠지. 바뀌니까 이렇게 불편한 걸 알겠지. 여자로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해. 그러니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성들이 그 불편함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라, 봐라. 라는 의도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이 너무나 획기적인. 훌륭하신데요. 오, 훌륭하셔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브님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불편하신데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그럼 마지막에 네. 그 알렉산드라가 이쪽으로 네.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이 똑같이 살았어. 그럼 그분을 알렉산드라를 기준으로 보면 자 남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사니 한번 너도 들어봐라. 똑같은 내용이 전개가 된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엎어치가 그러니까 안 거꾸로 했지만. 세상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요. 아 서로 살아보면 이해를 네. 어느 정도 해줄 것 이해를 같아. 하자, 이런 뜻이죠. 남성은 응.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고 여성은 남성의 못할 역할을. 걸요. 아 그럴까요? 네. 못할 그래도 겁니다. 시도는 해보는. 이해는 할 수는 있겠죠. 충분히 아 이렇게 힘들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굳이는 안 할 것 같아. 이해를 하고 같이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저도 시도해볼 그렇게 하고 생각은 예? 시도해볼 생각도 아예 시도요? 예 해볼 생각도 아예 없으신 건가? 일도 없으신가요? 아니 그냥 합의하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죠.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양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서로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나는- 집에 가서 밥 할게요. 플러스 원. 그러니까 지금 얘 대화 속에 내가 손해 보고 있다, 내가 피해자다, 뭐 이런 게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저랑 같이 사시는 분도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다, 여자가 손해 보는 게 더 많다. 그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넌 이득을 본 거니까 고마운 줄 알고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데요. 네, 아무튼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억울해, 내가 손해를 봤어. 이게 깔려 있는 한은 입장을 바꿔본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방금 손해 본 걸 손해 봤다고 얘기하는데 왜? 아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라. 그렇죠. 이해를 이해만 해주면 해주라. 되는 거죠. 아니 그 바꾸자는 정도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성공이라는 이해를 너무 거죠. 쏘자.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집안일을 하고 와이프 되신 분이 밖에서 사회활동을 그럴 수 해서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있기는. 예. 요즘에는 연봉이 더 많은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가사랑 바꿔 사는 사람 많아요. 제 꿈도 셔터맨입니다. 제 로망이에요, 셔터맨. 로망이고 저는 아까 솔직히 무슨 생각했냐면 여자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을 여성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보고 그분의 믿음과 사람 됨됨이와 막 이런 걸로만 보고 청빙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뭐 삐딱해서 했지만 속으로 믿음하고 사람 됨됨이 보고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하면 또 여자를 안 됐다고 하겠네. 그럴 수도 있죠.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다른 수도 있죠. 어떤 그러니까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뭐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여성은 뭐 담임 이유는 다른 이유인데 네, 사실은 그렇게 다른 것 바꿔붙인다는 때문에 이렇게 거죠? 됐는데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자들한테만 뭐 물어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다 떠났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백과 백을 바꿔서 이렇게 거꾸로 살아보자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부분에서는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고 이해를 하자. 이렇게 이해를 서로 해주자. 이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해주는 쪽으로. 이해를 못해서 바꾸자고. 완전히 바꾸지 않고 한번 성 역할을 한번 해보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보자. 같이 행복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굿.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으세요? 저요? 네. 거꾸로는 너무 저도 약간 불편해요. 거꾸로는 불편해서 그냥 봉춤이 계속 생각나시나 봐요. 거꾸로는 너무 불편한데 아니 지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와이프가 아니라 본인. 근데 저는 이것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좋다고 하면 저분들은 넌 학습돼서 지금 너 막 그렇게 행복하면 안 돼 지금 상황이 뭐 좋기도 하지만 이런 도대체 하지만. 어떤 분을 만나셨길래 잠깐 계속 튀어나오시는지. 그럼 우리 주디님은요? 저도 약간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남성분들이 일정 부분은 가사 분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평하게 같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도 거꾸로 가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여성이 이제 남성처럼 하는 거는 저도 싫어요. 완전 100% 남성처럼 그렇게 생활하라 그러면 저한테도 성향상 그건 맞진 않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여성성과 남성성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하고 일정 부분은 조금 도와줄 부분들은 도와주면서 이렇게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보니까 이기적인 것 같아. 남성 그 자리 다 하고 여성의 자리에 약간 도움을 줘라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도 들리기도 해. 남성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남자 입장에선 그렇지 이제 막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왔는데 집에 오면 쉬기만 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서글프죠. 그럼 집에서 쉬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집에서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뭐 청소기 줄도 안 빼, 뭐 뺄 줄 몰라, 뭐 아니면은 뭐 집에 와서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해 하는데, 그 거꾸로 생각하면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그 이담이 원장님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제 가게 열었다고 오셨는데. 제가 뭐 어린이집 알아보면서 계속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다문화인가 어머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셔서 아버님이 보통 엄마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데 아빠만 계속 전화를 하니까 혹시 자리가 있냐 뭐 어떻게 하면 뭐 언제부터 등원할 막 이런 걸 계속 제가 전화를 하니까 하루 몇 번씩 이 가정이 다문화 가정인가 막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셨었대요. 근데 거기서 당신은 전화 한 번 안 하고 내가 다 알아보고 당신은 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나오면
평화가 없어요. 서로 네가 더 했네, 내가 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더 꼼꼼하게 잘해서 제가 그런 걸 한 거고 대신에 제가 안 하는 걸 당연히 아내가 더 한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여건 되는 대로 이건 내가 하고 대신에 뭐 배우자는 이걸 대신 더 신경 써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텐데 너는 왜 네가 밖에서 뭘 했든 청소기 줄을 왜 못 빼냐 막 이렇게 나오면 오늘 사장님 너무 큰 걸 터뜨려지가지고 청소기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마치 양팔 저울처럼 내가 더 했니 네가 더 했니 맡은 업무의 양을 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면 사실 이 다툼과 갈등이 끝이 없지 않을까. 네가 더 했니 내가 더 했니. 근데 예,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손익을 따지려고 만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근데 저는 이제 일의 분배에 관해서 보기보다는 뭐 그렇죠. 일의 분배로 말하자면 남성들이 뭐 놀겠습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평가받고 그런데 집에서는 위로받고 싶고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체제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누구 조금 이해하고 내가 네 일을 좀 대신 더 하고 어떤 봉사적인 어떤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완벽하게 체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보면 전부 말이 통하진 않잖아요. 한국말, 미국말 뭐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어느 나라 영화를 보든 주방에 있는 건 다 여자예요. 그렇죠. 아닌데요? 아니 보통 아니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네네. 그런가요? 80%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물론 도와주고 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셰프도 가서 셰프니까 할 수도 네. 있고 그런 게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아담과 이브 태초의 인류가 탄생해서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오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다고 정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그 드라마 TV를 보는데 TV 뭐 수사반장인가 거기에 보니까 아주 황당한 얘기가 있어서 와이프가 도움을 요청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육아를 같이 해달라. 50-50으로 해달라. 와이프가 요청을 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화가 난 거야. 그래? 그럼 뭐든지 반반하자. 너도 돈 반 튼내. 둘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야 너 영화비가 34,000원 예를 나왔으니까 너 17,000원 내. 그리고 모든 걸 다 이제 반반하는 거예요. 내가 돈 이만큼 버니까 너도 이만큼 벌어와. 자꾸 막 딴지를 거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건 이제 여자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이해해주는 폭의 합의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줄 수 있고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근데 남자 여자의 어떤 성 역할이 왜 이렇게 됐을까는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옛날에 정말 원시인처럼 살 때 남자가 더 중요했을 거잖아요. 사냥하고 어떤 그 생계에서 전쟁하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을 그렇게만 따지면 안 되지만 어떤 효용성의 그 관점에서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 완전히 딱 단절이 됐다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막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시작을 남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도 영향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처럼 막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득권이라는 게 사실 한번 잡고 나면 힘들죠. 이게 남한테 넘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예전에 남자가 더 필요하고 쓸모 있었던 게 아직도 남아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내려오고 있지만 또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여성들의 어떤 활동 포션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누가 더 잘나고 못나서라기보다는 이게 교회 내에 어떤 지금 불합리하다고 하시는 것들도 그죠? 제가 봐도 불합리한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참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뭐 저는 이부인님보다 약간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되면 저는 솔직히 되게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뭐 일도 좀 도와주고 막 그러면 아 내가 앞으로는 퇴근하고 와서 일을 도와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의사였다면 막 이런 생각. 내가 돈을 겁나 잘 버는 남편이었다면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네, 이런 말을 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 아내가 이런 불만을 가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많아요. 아내는 아니라고 그런 하겠죠. 생각이 아니라 좀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입장이긴 한데. 저는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고 싶지 않고요. 들에 핀 들꽃으로 자라고 싶은데 네. 기대됩니다. 잘하는데 자꾸 저를 온실에 가두려고 하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요? 주변 환경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다른 것만 보이지만 아까 뭐 제시카님이 집에서 나만 방이 없다. 고 할 때 어떻게 제시카님만 방이 없어가 아니라 야 저렇게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네. 남편은 당신 이리 와봐 하면서 혼을 낼 수 없을 텐데 남편을 불러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혼을 낼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이것은 이상하다고 불평등하다 생각지 않는구나. 방이 없는 것만 화가 나고 내가 남편에게 혼쭐을 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방이 4개였으면 있었죠. 근데 사실 해결될 저희 문제야. 집은 남편 방, 저 방 이런 건 없어요. 개념이 네.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쓰는 거라서. 사실 그래서 불쌍하다. 집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방이 분위기가. 없어가 아니라 저기도 남편이 돈을 더 의사였다면 방이 4개였다면 방이 5개였다면 저렇게 혼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 가부장제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남성이다. 누가 네. 그런 얘기 남자가 했어요? 혼자서 남자가 지금 말한 것처럼요. 책임감을 내가 의사가 많이 되지 못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해서 힘껏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몇몇 개인의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이 시스템 안에서 겨우 적응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 개개인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동떨어져 있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오늘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본인은 너무 본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가부장적이어서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의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내가 평생 벌어도 충분히 내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고충과 어려움이 남성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혼자 짊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같이 벌고 같이 하자.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그 여성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뭐 사회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하자. 좀 이해해줘라. 나도 힘들다. 이 정도인데 그거조차도 사실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조차도. 네, 바깥에서 지금 이 일들에 치여서 여력이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그 말에는 답변을 해주실 수가 없으시겠죠. 좀 전기주도 500은 좀 심하긴 했네요. 오늘 청소기밖에 안 남겠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뭐 대화를 뭐 각자 생각하는 거에서 끝나면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하나씩은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 뭘 좀 해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가 좋으면 뭐 이대로가 좋사온인데. 네, 저는 아까 설거지 얘기하실 네. 때 안 하면 편하죠. 솔직히
내가 먹은 거 남이 닦아주면 그렇죠. 예. 원래 제일 맛있는 라면은 남이 끓여준 라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편하죠. 편한데 이제 뭐 과거에 경험하고 봤던 거는 이제 숱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남신도가 한주하자 뭐 아니면 밥 준비는 밥도 뭐 못 한번 하더라도 하자. 맞아. 뭐 설거지를 그러면 남자가 하자 하면 그 주에 주방에 가보면 혼만 나요. 이걸 엿다 놓으면 어떡하냐. 뭐 하나도 안 닦였다는 둥 막 하면 결국 얼마 못 가고 다시 묵게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싶으면 그냥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싸와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밥을 하지 말고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 시켜 먹거나 집에서 하나씩 싸갖고 그냥 먹고 그냥 각자 집에 가져가서 알아서 닦는 게 낫겠다. 그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막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요 남신도 분들하고 본당 등을 달거나 의자를 옮긴다거나 할 때 남신도 분들은 이걸 왜 남자만 하느냐 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뭐 가부장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그래 힘든 건 남자가 해야지 힘쓰는 건 남자가 해야지 그래서 뭐 안 좋은 거라면 그래 설거지는 여자가 할 수도 있지 뭐 그동안 했는데 뭐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뭐 둘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왜 우리만 왜 계속 내가 해 하는데 남자분들은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 약간 맞아요. 그때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네. 왜 네. 즐겁겠냐면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진짜 웃으면서 다 했죠. 네. 그때 그래서 즐겁게. 매주 뭔가 고칠 게 있으면 차라리 이런 갈등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자들이 뭔가를 매주 고친다거나 뭘 교체한다거나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더. 왜 아니 차라리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뭐 이런 불만이 안 생기지 않을까. 서로의 딱 할 일이 있으면 그냥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전등을 교체하는 일과 온 교인이 먹은 설거지거리를 설거지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든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그것조차도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나눠지는 건 저는 그것부터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키가 모자라서 전등 못 다나요? 더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이거네요. 여자분들이 남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터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네요. 남자들이 설거지가 그거는 여자들이 해도 된다라고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어떻게 보면 보통 그 일의 양이 보면 굉장히 남자들이 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은 여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지점들이 서로에게 있는 건 맞네요. 근데 그것만으로 저는 큰 어떤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뭐 변화가 생긴다면 더욱 좋은 거고 근데 꼭 일방적으로 뭐 한쪽이 가해자고 한쪽이 피해자라는 어떤 전제를 깔지 않아야 뭔가 그래도 소득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리고 끝맺음이 어떻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또 들여다보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간디 형님께서 정해주신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참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일상적인 거라고 그렇게 스럽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 역할 같은 것도 너무 고착화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물론 20-30년 뒤면 바뀔 수 있겠지만 20-30년 뒤를 그냥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입장에서 좀 거꾸로 가면서 서로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좀 바꿔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좀 어떨까요?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린 것들이 당연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시고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